김도훈 청가사입니다. 자,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적당했던 케이스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제 세종시에 있는 물건이었고요. 지금 감정가는 14억 8천, 한 15억 가까이 나왔고, 지금 이제 6억 6천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. 이제 44%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죠. 지금 나머지 이제 이러한 농지를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농업법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농시증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. 그래서 농시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, 자, 이건 지금 뭐 형식적 경매인데 제가 지금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형식적 경매 소개가 아니라 이 가격에 대한 소개랑 이 토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농지연금에서. 자, 나머지는 이제 뭐 구체적이고 뭐 권리관계 복잡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. 농시증 취득해서 만약 이게 진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로 해서 지금 15억 정도 가치에 있는 것을 내가 한 6억, 이것도 좀 높은 개념인 건데 이제 좀 한 지금 여기 말하는 이제 제가 계획하는 거는 한 5억 정도, 34% 정도의 낙찰받은 그러한 농지연금 케이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잠깐 이제 칠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. 자, 농지연금의 취지는 담보가가 한 12억 정도 되는 거. 이거보다 높아도 의미가 없습니다. 요거에 대해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.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요게 수익률이 한 3%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농지연금은 이제 본인이 사망하시고 나면은 이제 농지를 국가에 이제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시 요 받은 걸 갖다가 토해내고 다시 이제 자식들이 갖고 오거나 하는 식인 건데, 만약 담보가 12억짜리를 아버님이 담보가 12억이라고 하면 시세는 한 14억, 15억 정도 될 텐데, 아버님이 나 월 300 받으려고 농지연금 한다 하면 자식들이 다 말리겠죠.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생각보다 많이 그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. 자, 근데 이게 이제 담보가 12억 정도 나오면 지금 이 물건처럼 한 이제 경매가가 한 15억 정도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개념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. 담보가 12억보다 더 높은 거 높아도 결국은 농지연금은 최대가 월 300입니다. 지금 현재 기준으로. 그렇기 때문에 더 높아도 의미 없어요. 낮으면 당연히 떨어지고요. 그래서 요게 타겟이다. 담보가 12억 정도 나오는 농지를 낙찰받아서 농지연금으로 가는 게 케이스인데, 자, 그러면은 복잡하게 담보가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매가 한 15억 이상 되는 토지를 지금 여기서는 이제 6억 6천, 형식 경매라서 6억 6천인데 저희 목표는 한 지금 이제 30% 정도 하락된 거, 그러면은 이제 4억 5천 정도로 4억 5천 정도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, 요 4억 5천 받는다고 해도 당신이 4억 5천 받았으니까 월 300 안 줄 게 아니라 결국은 요거 지나고 나서 농지연금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게 됐습니다. 감정평가를 받으면 4억 5천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농지 자체의 가격이니까 12억으로 담보가를 판단하겠죠. 그럼 12억으로 담보가 판단해서 똑같이 월 300만 원을 농지연금으로 받게 됩니다. 그럼 내가 4억 5천으로 월 300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한 8%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요새 8% 정도 수익률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주어주는 게 있다. 그런 연금이 있다라고 하면 매우 수익률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농지연금은 최대한 이렇게 15억 정도 선에 있는 거를 30% 정도로 하락돼서 낙찰 받는 거를 1번 타겟으로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이 물건을 설명드린 건 뭐냐면 2번 타겟은, 자, 이런 농지는 대부분 이제 농지로서 우량한 애들을 기본적으로 농지를 해요. 도심 지역에 있는 자영업지에 있는 전답 이런 거는 선정하기가 좀 애매해요. 왜냐면 어, 농지은행의 농지연금의 취지는 저소득 농민의 복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농민들이 막 이렇게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답을 하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. 자, 그러면은 농지로 우량한 거는 나중에 그냥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근데 지금 소개드릴 부분들은 이게 나중에 개발이 좀
물음표인데 가능한 농지면은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가능한 거죠. 내가 월 300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이 되면 지금 이제 담보가가 12억인데 나중에 이게 한 45억씩 올라간다. 토지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땡큐인 거죠. 그럼 300 받았는 거 국가한테 그때 뺏기는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이때 농지연금 내가 기존에 받았던 거를 다 그냥 국가한테 이제 이렇게 받았던 거죠. 받았던 걸 다시 돌려주고 요거 그냥 내가 45억짜리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요. 가져오면 돼요. 그리고 농지연금 해지하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트랙은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농지 정도다라고 하면 내가 농지연금 받다가 나중에 개발돼서 그 자식들한테 넘길 때는 또 아버님 또 잘하셨습니다. 또 이런 또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프로젝트 개념으로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물건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충족되는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. 자, 우선 이제 농지로 가기에 좋은 거는 농업진흥구역처럼 이렇게 농지로 쓰기 적당한 애들을 기본적으로 매수를 해줍니다. 농지연금으로 이제 채택을 해줍니다. 이게 아니라 막 그 농림지역이 아니라 뭐 도시지역, 막 자연녹지지역 이런 데들보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감정가 이렇게 나왔고 담보가로 하면은 한 10억 정도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런 데는 거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구획정리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. 구획정리가 따박따박 돼서 이런 데들은 평가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파트 평가하는 거랑 비슷합니다. 왜냐면은 너무 딱딱딱딱 아파트처럼 뭐 개별 비교할 게 없이 그냥 그대로 정형화된 애들이 가격이 쭉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의 그냥 15억인데 12억, 13억 정도의 담보가가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. 구체적인 건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. 뭐 요런 쪽에 있는 농지들은요. 요런 쪽에 있는 농지들은 개별성이 되게 강해요. 그래서 경매가와 담보가 차이가 클 수 있는데 요런 쪽에 구획 정리된 농지들은 대부분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됩니다.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농지연금 투자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감정평가사 컨설팅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물건입니다. 내 혼자 대충 요거 이렇게 나오겠네 라고 해서 들어갈 물건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트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요게 지금 세종시 인근에 있는 세종시 위쪽에 있는 조치원 밑에 있는 토지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래예요. 먼 미래입니다. 내가 여기 세종시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세종시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도시계획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보시면 산이 있는 데를 부시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도시를 넣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이 골짜기 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자, 결국은 평평한 곳으로 개발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. 여기서 대전 쪽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여기 다 산이에요. 대전 쪽은 그냥 연결도로 개념으로 확장성이 낮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지금 이쪽 보시면 조치원역과 오성역 그 다음에 세종시역. 만약 이쪽이 더 세종이 여러분들 한 몇십 년 얘기예요.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몇십 년 살다가 돌아가실 때쯤 자식이 봤을 때 이쪽 지역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철도 조치원역 그 다음에 오송 KTX역 이렇게 있는 이쪽 지역이 당연히 확대돼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. 그렇죠? 여기는 그냥 매수하기도 편해요. 뭐, 그 다음에, 매수할 때 이런 거 되게 복잡한 것이,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는 오만 가지 민원이 늘어나요. 근데 이쪽 지역 보세요. 지금 여기에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. 큰 연결도로인 광역도로가 개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철도도 라인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쪽에 아파트 단지든 뭐든 산 단위든 뭐든 만든다고 하면 여기를 하겠죠. 이 산을 깎아서 여기 사람들 바글바글한 데 있는 데를 깎아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갖고서는 농사를 짓고 농지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몰라도 우리 자식들이 이 농지연금,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이게 개발이 돼서 두 번째 가격 상승 요인을 따라서 투자로서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다 겸비한 토지가 아닌가. 그래서 이런 식의 토지를 농지연금 용 토지로 매입하신다고 하면은 매우 우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
자,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 경매라서 농지연금으로 완벽한 건 아닌데, 제가 말씀드린 건 가격과 그 다음에 지리상, 위치적으로 농지연금에 참 적당한, 만약 여기에 들어갔으면은 한 30% 정도, 34%, 5억 정도, 5억, 6억, 뭐 그 정도의 낙찰 받았으면 농지연금으로도 8%에서 7% 떨어져도 매우 우수한 거죠. 매우 우수합니다. 그런 거로, 판단하기에, 선택하기에 매우 좋은 물건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